저는 작년 초까지 저희 지회 사무실 사무차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때 교육한다든가 이럴 때 좀 나이 드신 우리 강사님들 교육하면은 나중에 뭐 엑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서투셔서 제가 보조 강사로 한 10분씩 보조 형태로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은 일단 제가 좀 너저렇게 늘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사의 기본은 장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 사용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회 매뉴얼 요 가져오시라겠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에 한 10부 제가 갖다 놨는데 집에 있으신 분은 반드시 반납을 해 주십시오. 요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에 여러 권 쌓아 놓으시면 안 되니까요. 오늘 가져가신 분들은 반납 꼭 해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 드린 인쇄물 있을 겁니다. 콩 수확량 조사 해가지고 뭐 표지도 없이 그냥 긴급원이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엑셀 부분 제가 뭐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용하고 있는 엑셀 부분에 대한 잠깐 언급하고요. 뭐 질문 받고 끝내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비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놔두는데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벼하고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공용입니다. 이 부분은 콩입니다. 대충 이해하시죠? 우리가 콩을 수확하거나 벼를 수확할 때는 수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벼는 이 나수로 하고 콩은 이 접지가이 뭐 전정가이 뭐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요. 반드시 저는 이제 이거를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장드리고 싶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홀태 여러분들 정보 요즘 홍수인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개량해 가지고 뭐 비싸게 좀 파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뭐 9만 원 정도 지금 협회에서 파는데, 모든 장비는 일단은 간단하고 가볍고 소지하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홀태는 이걸 권장하고 싶어요. 뭐 밑에 이렇게 뭐 받침대 있어 가지고 오면 부피도 많아지고 차량에다가 여러 가지 실기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간단하게 이거를 권장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는 제가 만든 제 개인 용품이거든요. 이거는 저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플라스틱 박스입니다. 윗 부분을 잘라 가지고 안에다는 요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는 조사할 때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 신발로 받고 헐투고 나면은 이거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거를 여기 큰 접시에다 담습니다. 여기 쟁반짜장 2인분용 재활용분인가요? 이렇게 부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못 되고 있는 부분이, 벼는 반드시 완전 나달만 무게를 재야 됩니다. 뭐 쭉정이라든가 줄기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반드시 제거를 하고 재야지. 계약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건 내가 분명히 수확을 했을 때 쓸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무게를 재고 있으면 그거는 불만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담아가지고 입으로 좀 풉니다. 폐활량 늘리는 것도 좋고요. 꼭 활용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순서를 간다면은 이 저울에다가 넣고, 저울에 이거 올려놓습니다. 넣고 이걸 딱 누르면은 0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전을 골라서 여기다 부어서 무게를 재고 끝나면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어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요거는 계약자한테, 우리가 소중한 곡식인데 길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아서 집에 있는 닭이라도 주라고 이렇게 주고 옵니다. 이것이 일반 수확량 절차인데, 이 홀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 낫입니다. 이 낫이, 벼는 어차피 낫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낫을 이렇게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접이식 낫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거 들고 다니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 난 경우도 많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더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사용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되고 다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접어서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로 쓰는 거고, 이제 뭐 낯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보시고 이제 하는 개념이고, 벼용 줄자입니다. 2m짜리거든요. 우리가 그 줄자가 보통 2m부터 뭐 7m까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이게 3.5m짜리, 이건 이제 제가 콩 조사할 때 쓰는 줄자거든요. 요건 이제 벼 할 때 쓰는 거고, 이 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사할 때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2m 하면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벼가 뭐 이론서에 나왔습니다만은 길이가 1m 넘어간 경우는 이론상에는 있는데 저희 현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8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m면 충분하고, 요즘은 또 그 일한 길이를 사진을 찍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럭이 있는 줄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딱 놓고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사진을 찍어야겠죠. 상당히 천불인데, 그 럭 있는 줄자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가벼운 걸로 배우는요. 다음이 이제 뭐 저는 이건 이제 우리 착과수 때, 착과수나 고추할 때 쓰는 리본인데요. 이거 한 10장 정도에다가 1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벼는 한 농지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가 거의 드물거든요. 보통 뭐 10개, 많은 경우는 100개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100개 원장은 못 봤는데 60개 넘어가는 원장은 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 계약자를 오늘 내가 5건을, 10건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농지마다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좀 이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표본을 떴을 때는 수분이 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차에다가 각 농지별로 표본을 뭐 4개 떴으면 4개는 소묶음으로 되어 있겠죠. 대묶음을 용으로 리본을 저는 씁니다. 농지별로 1년 번호별로 맞춰가지고 이 리본을 이렇게 묶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 이렇게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이 탈곡을 한 군데서 하는 형태로 저는 합니다. 그래야지 농지마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그 배정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리본입니다. 이거는 뭐 한 10개나 20개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고요. 수분 측정기. 요 수분 측정기 부분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콩하고 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측정 접시거든요. 그러면은 벼는 보셨죠? 교육할 때 여기다 담아가지고 뭐 시험까지 해볼까요? 어디가 붙었나? 내 콩하고 벼가 다 어디 가버렸네. 주요 장비인데 어디 가버렸네. 이 벼는 이 접시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는 건 아닙니다. 한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가지고 여기다 벼를 넣어서 이렇게 넣고, 이거 완전히 잠가져 있는데요. 이거 푸른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돌리고 나서 측정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측정해갖고 평균을 누르면은 내가 세 번 해갖고 평균 이렇게 나와요. 이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리 교재 같은 데는 이런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을 거예요. 콩은 어떻게 하냐? 콩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으려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고생하지 마시고 이걸 넣으십시오. 여기다가 콩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좀 작은 것은 한 6개, 좀 큰 거는 4개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콩을 안 넣으면 반쪽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다 넣어서 이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수분 측정기 부분은 네, 이거 완전 돌아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측정이,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이렇게 딱 여기까지 가면 안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원래 돌려야 됩니다. 중간에는 그 수분 측정치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수분 측정기. 그 다음에 비닐팩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담아가지고 이 저울에다가 뜰 때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기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급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저는 이제 농지에서 하나 정도는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저울이라는 거. 기존에 우리 뭐 손부에서 사진을 찍으라 안 했을 때도 저 이제 현장에서 찍어 놓은 거 보면 요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찍은 것도 있고 요거에다 올려놓고 찍은 것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측정해도 됩니다. 이제 면적 측정기. 이쪽 부분은 뭐 여러분도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거 해보면 좀 아실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고르는 용도로 쓰는 쟁반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측정용으로 제가 많이 쓰고, 이 용도는 뭐냐, 우리가 그 농 같은데 특히 이제 길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요 흙으로 된 막 모래밭에 찍은 거 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 용도로 씁니다. 요 수분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다 올려놓고 수분 측정하고 사진 찍고 하면 훨씬 좀 있어 보이죠. 근데 바닥에 다는 것보다는 또 폼사니까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쓰는 이 쟁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돗자리입니다. 돗자리를 좀 특수 제작한 건데, 우리가 그 조사할 때 바닥이 뭐 시멘트 바닥이라든가 이런 시멘트라든가 해서 아주 깔끔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좀 풀밭이 해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깔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신뢰도 상승이라든가 우리 계약자한테도 어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하리라고 보여서 이것도 필요하면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산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그 세탁소용 옷걸이를 50cm로 잘라가지고 그 사각 0.5, 0.5 산파용 측정 장비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산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m를 떠버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이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못 재요. 뜨기도 힘들고 사진 찍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1m는 여러분들이 그 평가서 공부할 때 산파는 1m라는 말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작물을 보면은 그 50cm, 50cm에서 산파는 뜹니다. 그래서 뜨고 나서 이걸 대고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요즘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여기가 뭐 그려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장비로 따로 나오는 건 보면. 저는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정도인지 아시겠죠? 시간 나실 때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네. 이거는 옷걸이 재활용이고요. 이건 치간칫솔 뚜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다음 줄자입니다. 우리가 그 콩밭은 일반적으로 한 줄 재배, 두 줄 재배, 세 줄 재배는 잘 못 봤습니다.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진윤지콩 같은 경우는 콩 높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커봐야. 그리고 이제 카메라 좀 작고, 그래서 그런 콩은 이것이 한 일항이라고 하면 여섯 줄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항 폭이 요즘은 그 콤바인 같은 것이 커져가지고 제가 그 발물했을 때 2.6m까지도 나왔습니다. 한 일항 폭이. 그래서 줄자는 3m 이상은 돼야 됩니다. 2m짜리 가지고 콩 줘서 나가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콩은 그 정도 일항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콩만에 여러분들 콩을 낫으로 혹시 배 보시는 분 있는가요? 그래요? 콩은 여러분들이 콩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얘가 뿌리가 있고 낫을 여기다 대죠. 대고 낫을 당기면 원래는 안 됩니다. 낫을 고정시키고 콩을 밀어가지고 콩 대를 꺾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상태에서 딱 보면 이 뿌리가 다 빠져봅니다. 그래서 이 낫은 또 초보자들은 많이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위험해요. 확실히 뭐 당겨져 가지고 뭐 자기 무릎을 찍는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하면 이것도 이렇게 납게 돼 가지고 가위가 좀 약한 거 있거든요. 그걸로는 콩대 잘 안 베집니다. 좀 강한 걸로. 이거 한 돈 10,000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권장하고 싶어요, 콩 할 때는. 우리가 콩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낫보다는 콩은 반드시 이걸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게 이제 망인데, 이거 일반 망하면 잘 안 나옵니다. 고추 세척망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이거는 뭐 10장에 뭐 10,000원에서 뭐 이 정도 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콩을 수확을 해가지고 표본을 수확을 해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망을 여러 개 들고 가서 각 표본 구간별로 망을 담아서 들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이거 지금 콩 결속용 고무줄입니다. 좀 두꺼운 건데요. 콩을 베서 표본 구간 베서 이걸 묶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콩 타작을 할 때는 여기다 넣고 타작을 합니다. 이것이 엄청 두껍거든요. 제가 이건 지금 몇 년 쓴 겁니다. 그래도 끄떡없죠. 다른 뭐 양파망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바로 찢어져 버립니다. 약해가지고. 그래서 고추 세척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은 여러 개 있으면은 각 표본 구간별로 각자 그 망 수만큼 가지고 가가지고 또 둘이 한다 그러면 둘이 나눠서 이 망을 가지고 가서 담아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밭 안에서 막 넣고 못 오거나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 담고,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콩은 우리가 뭐 기계를 쓰는 탈곡 위에는 타작이라 그러거든요.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얼굴도 그냥 여기다 탁 만들어 놓고 두드러 패십시오. 그래서 팰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녹색 산발이 그것보다 뭐 손도리깨라 하는데, 그 도리깨로 치면 일반 콩을 바깥에 놓고 치면은 좀 타격감이 있어가지고 콩이 까지는데, 여기다 담아놓고 치면은 거의 안 까지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우리 뭐 교재에는 나왔습니다. 뭐 햄머자루라든가 뭐 이런 나무 자루인데, 이거는 탱자나무 이렇게 그냥 잘라놓은 겁니다. 탱자나무는 잘라갖고 말리면 이 껍질이 그대로 마릅니다. 그래서 안 벗겨져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물풀의 나무를 벼가지고 단체로 맞춘 겁니다. 콩 타작하려고. 그래서 이런 몽댕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콩 결속 용도고요. 그래서 이제 콩하고 벼하고 이제 큰 차이점은 아까言った듯이 벼는 탈곡을 합니다. 이제 콩은 우리가 탈곡 기계가 없기 때문에 타작을 하거든요. 타작 장비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항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비 소개하면서 대부분 이제 일하는 걸 좀 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장비 부분. 네. 예. 리본은 착과수 할 때 리본 몇 개는 리본. 그 여분 없습니까? 저는 집에 많이 챙겨놨는데.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에 대한 좀 정설은 아닌데요. 모아서 타작하기 위한 리본인데, 그걸 모아서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슬이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말릴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수분 부분 이제 좀 이따 교재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분을 측정을 하면은 콩 같은 경우는 기준 함수율이 얼마죠? 14%입니다. 매벼 뭐 14, 찰벼 10, 아니 매벼 15, 찰벼 14, 콩도 14 그러거든요. 그럼 14란 기준은 우리가 밭에나 논에서 콩을 수확을 해서 건조장에서 말려서 실제로 보관하는 수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밭에서 막 수확을 했는데 뭐 10%, 11% 이렇게 나온 것은 측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콩이 잘 말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수분 측정은 실제로 기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걸 기재하는 것은 평가서로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분은 18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아주 젖어 있는 경우는 뭐 30% 넘어가가지고, 요 측정기는 30% 넘어가면 에라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조금 말린다든가 좀 불어서라도 이제 돼야겠죠. 그래서 장비 부분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요. 이제 교재로. 예.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전에 조사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까져버린 경우에는 조심해서 해갖고 오고, 바닥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가져와서 무게를 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거는 계약자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죠. 바닥에서 콩 표본 추출하면서 하나 떨어진 거 죽고 있으면 그 모양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 보고 우리 협회 현장 매뉴얼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를 나가든가 그 해당 품목을 나갈 때는 최소한 이거는 그 해당 부분은 숙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요 정리가 조금 오래된 자료가 가끔 들어있어서 그렇지 정리는 그런 대로 잘 돼 있는 거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매뉴얼이 좀 이거는 농협수원부에서 나온 매뉴얼입니다. 요거는 우리 협회에서 자체 제작한 매뉴얼이거든요.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실무 위주로 그 우리 그 현장에서 하는 조사 위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좀 그 기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조사 이 부분을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손보에서 책임지는 분이니까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업무가 이 부분은 요거는 금년에 적용하겠다고 손보에서 만든 거이고 이거는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십시오 만든 거기 때문에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고 실질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손부에서 우리한테 공지한 내용이니까 이거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 되겠지만 이거하고 같이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류까지는 좀 없는데 일단 그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공신력이 좀 더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그 말씀드리는 개념이고요. 그 우리 콩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죠? 그 일반적인 사항은 뭐 밭작물 뭐 과수하고 밭작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밭작물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게 표본 뜨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콩 첫 페이지가 220 몇 페이지죠? 콩은 그 가입되어 있는 게 콩이라도 다 된 건 콩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메주용 장류가 메주용이겠죠. 두부용, 나물용, 밥에다 넣어 먹는 용, 이 네 가지 용도만 보험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콩 가입되어 있는 게 일반 제 시골 농협 가면은 뭐 3건, 5건, 뭐 10건 이럽니다. 한 농협당. 콩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가입 안 하는데 무안 가면은 그 쥐눈이 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쌀알 한 2개 정도 되는 콩이 있습니다. 밥에다 넣어서 이제 먹는 용도로 쓰는데 갈아가지고 그 분말로 해서도 먹고 그 쥐눈이 콩이 아주 그 극저생종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빨리 심고 수확도 아주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 지역에는 주요 품목이 무엇이죠? 양파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양배추도 아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그 양파하고 양배추 전작으로 이 콩을 많이 심습니다. 대부분 이제 트랙터로 해가지고 그 기계 재배를 하는데 그 한 보통 막 무한 뭐 망원 농업 같은 데는 뭐 300건 400건 이렇게 있습니다. 콩 가입이. 그리고 이 진인이 콩에 그 이제 무한 같은데 진인이 콩이 가입할 때는 다른 콩은 아직 시작은 안 했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입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 지역 진인이 콩은 수입 보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입 보장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확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작물은 피해 없으면 안 하죠. 근데 수입 보장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확량을 가지고 나중에 그 가격에 의한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확량 보상 이게 한데 그 수입 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농지를 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는 좋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 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주니니 콩이 무한적인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참여해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213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경작불능. 콩에 대한 경작불능은 그 다른 작물하고 이제 다른 점이 콩은 우리가 그 농주가 피해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가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65%의 식물질 피해율이 있다 그러면 그 계약자가 원하든 안 하든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확량 조사를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콩만 이렇게 합니다. 다른 품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데 경작불능을 여기 좀 보면 뭐 식물질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경작불능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이 말은 신청하든 안 하든 경작불능을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작불능은 종실 비대기 전에 하는데 좀 이따 사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경작불능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 내용은 한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해당할 때는. 그리고 전수조사 저기 225페이지 보면은 경작불능에 대해서 그 좀 부가 설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 1번에 A1 있죠. 그 당구장 마크 보면은 꼬투리 형성기 이전에 보성하는 재해로 인하여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었으나 당시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는 수학계 경작불능 조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그 대부분 계약자들이 농협에다가 보통 한 2달, 3달 전쯤에, 보통 한 2달 전에 우리가 지금 비가 많이 왔죠. 한 달이나 2달 전쯤에 비가 많이 올 때 수해로 의해서 나 밭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은 그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이따가 뭐 나중에 실제로 그때는 뭐 평가사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어디 접수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가 수확량 조사 막 시작하면 다른 작물도 같이 마찬가지겠죠. 평가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대부분 조사 의뢰를 해요. 그래서 요 밑에 것이 경작불능으로 조사하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례와 같이. 그리고 요 밑에 계약자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 관계 2번입니다.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꼭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그 교재로 시간이 지금 여러 강사가 나눠서 해서 시간이 좀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 이 양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2021년에 6회 손해평가사 합격해가지고 2달 정도의 그 교육 제 자체적으로 교육 기간입니다. 각종 유튜브를 보고 그다음에 뭐 우리 기본 교육도 포함해서요. 공부를 하고 밭에 나가려야 되는데 이 엇방이라기 다 들고 가서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제 클립보드에다가 이 품목 나갈 때는 저는 요걸 한 장 가지고 갑니다. 그때 용도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뭐 교육용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교재로 오늘 사용을 합니다. 요즘 사진 제일 중요하죠. 이슈가 되고 있고 정말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1인 조사인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라 한다 해서 사진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나번에 있죠. 사진 보면 현지 조사 각장 이거는 뭐 모든 작물에 항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번 및 위치 확인.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카카오 맵 어떻게 한가요? 예, 저는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지금 다 주소 장소는 다 열어놔 있죠. 그러면은 사진을 이렇게 저희 벼조사용 사진 그러면 네. 뭐라 이거는 작물이 아니네. 고추가 어디 갔다냐? 이게 현장에서 찍은 제가 고추밭 사진이거든요. 안 나오나? 이거를 좀 밀어 올리면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캡처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지번도 확인된 것이고 위치도 확인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고민되시면 우리 농지 가면 전경사진 처음에 찍죠. 거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이름하고 지번 번호를 이렇게 텍스트에서 집어 넣거든요. 그거를 캡처를 하십시오. 그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러면 이 주소가 나오고 현장 방문했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이 주소 부분에 특히 우리가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도로명 주소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확한데 농지는 보통 대표 번지가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논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네이버 맵 같은 데서
번지는 그 조회가 되는데, 이 사진 찍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주변 웬만한 농지 찍은 건 다 같이 나옵니다. 대피의 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 농지에서 찍은 것은 뭐 사진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거 캡처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 틀린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죠. 농지는 정확하게 자기가 찍은 사진이 그 주소가 안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대표 번지로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면적 측정 결과 사진, 이건 그 기존에 우리 그 공지 내용에 추가돼서 농지 정리가 된 경우에는 그 위성 지도를 캡처를 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콩에도 뭐 적용해도 뭐 사진 찍는 방법이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됐고, 면적 측정하고 면적 측정기를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 구간 길이 및 폭 측정 사진인데, 벼는 아까도 뭐 교육할 때 이야기했지만 기계로 심으면은 폭은 대부분 30cm로 되어 있거든요. 간격은 20에서 2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적은 경우는 68cm도 나옵니다. 벼를 아주 많이 심는 경우는. 좀 많이 심는, 아니 좀 띄엄띄엄 심는 경우에는 한 80cm가 좀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는 반드시 재는데, 요거 사진 찍으시고요. 이랑 폭은 30cm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건 사진 찍지 마시고요. 30cm가 아닌 경우는 찍으십시오. 그건 특이사항이니까. 그 말씀 하겠죠. 각 사진은 한 장씩만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표본 8개 떴다. 그럼 8군데 다 찍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표본을 뜨고 표본에 대해서 검증도 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지, 그 사진하고 맞춰서 우리 뭐 원장하고 이렇게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표본 구간 이렇게 쓰면은 줄자 대고 사진 찍고 한 개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무게 측정, 수분 측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도 뭐 각 표본별로 다 사진 찍어갖고 저장하다 보면 그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 내가 이게 무게를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사진을 찍음으로써 내가 그 집에서, 안 그러면 커피숍에서 조사를 안 하고 농지에서 했습니다를 증명하는 개념이지, 그 사진 자체 갖고 이거 그 수치까지 맞추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씩 찍으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기계 이양을 하니까 그 대부분 30cm입니다. 그 기계 이양 돼 있을 것 같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안 씁니다. 잘. 특별히 이게 보통 이랑폭하고 그 간격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죠. 30cm하고 20cm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또 이 30cm를 옆으로 이렇게 쭉 뜨면 안 되겠죠. 그럼 120cm 나와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쭉 줄이란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줄을 4개를 배서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 폭은 대부분 30cm예요. 30cm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계로 했을 때는. 이게 혹시 봤는데 좀 좁다, 보니 좀 넓다, 평소보다, 그러면 한번 재보시고 그걸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으십시오. 폭이 달라졌을 때는. 30cm인 경우에는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미보상이나 타작물 부분에 이제 특이사항은 반드시 사진 뭐 다른 작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지나가면은 표본 구간 선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 재배, 2줄 재배, 그 다음에 4줄 재배, 뭐 6줄 재배,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한 줄인 경우에 이제 콩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론상에 콩은 이 4줄을 수확을 해가지고 표본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 재배는 이것만, 4줄만 비면 양이 너무 적습니다. 폭도 좁고, 그래서 대표성을 좀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한 줄 재배인 경우는 이게 또 여기도 이렇게 이랑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베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몇 가지겠죠?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오는 약간 여기까지 와야 되겠구나. 네, 꼬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8줄을 베시고요. 2줄 재배인 거는 뭐 더 필요가 이야기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4개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그다음에 이거 재 가지고 하는 개념. 3개인가요? 3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3개 했더라도 길이만 정확히 재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6줄도 있다 했죠. 6줄은 몇 포기를 배야겠습니까? 23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기는 배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좌우지간 24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24개를 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니까요. 첫 구간은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24개를 봅니다. 이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줄일 때 8줄을 벤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한 줄만 하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그 이제 변은 아까 그러고 이제 다른 부분 그 밭작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양파 마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죠? 처음 써보니까요. 원래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 만약 이게 3줄 재배를 했을 때 양파 마늘은 몇 줄로 해도 있죠? 5줄입니다. 콩만 4줄입니다. 콩만 4주고 나머지는 다 5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이렇게 표본 추출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카타날 좀 큰 거 있죠. 카타날 큰 거. 그거는 양파는 멀칭이 안 돼 있으면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 콩은 멀칭이 없는데요. 양파 마늘은 멀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특히 2인 조사할 때는 가다 보면 이걸 뽑아야지 이걸 좀 헷갈립니다. 둘이 뽑다 보면 먼저 커터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칼로 긋습니다. 비닐을 여기도 이렇게 긋고 물론 이제 양파 마늘은 수확하기 전에 일항폭이나 이런 걸 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뽑아버리면은 그 비닐에 구멍만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잣자를 대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커터칼로 긋고 나서 이 그어진 안에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표본 구간 하실 때요.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콩 그 3파 그 0.5, 0.5 해가지고 0.25니까요. 저 부분 아마 입력도 될 거예요. 그래서 콩, 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밀, 보리. 우리 그 3파에 해당되는 모든 작물은 50cm, 50cm 하시면 될 겁니다. 1m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무게 측정하고 수분 측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분은 기존 함수율이 14%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안 됩니다. 다시 재십시오. 정 안 되면 수분을 좀 공급해서라도 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콩 병충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콩 조사 나갔을 때는 대부분 콩이 다 말라가지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콩 대하고 꼬투리 부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기도 힘들고 굳이 그것까지 알라고 그냥 현미경 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종실에 나타나는 병충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콩을 수확을 해야 까보면은 그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아까 백정훈 평가사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콩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콩이 있는데 안에가 뭐 갈색 무늬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막 보라색으로 이렇게 막 돼 있는 것은 종자로서라든가 품질은 많이 떨어지는데 무게는 뭐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두십시오. 이 무게를 감소시키는 병충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미부상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주로 이제 콩 정실에 하는 것이 미라병, 그 다음에 노린재. 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요 노린재 있습니다. 왼쪽에
길을 따라 가지고 이것이 뭐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그다음 일반 노린재,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뭐랍니까? 푸른 노린재, 풀색 노린재. 노린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적으로. 미라병은 콩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우리가 미라 사진 보면은 썩지는 않고 그냥 말라가지고 좀 비틀어지고 좀 쪼글쪼글하죠. 그렇게 변하는 게 미라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요. 그럼 다음 장입니다. 농지 사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콩은 특히 농콩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습니다. 홍수 때 잠겨가지고 일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고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미보상이 아니라 고사 면적을, 저는 이거 평가할 때는 이거 면적 대충 측정해서 고사 면적으로 집어 넣어줬거든요. 고사 면적으로 하면 여기서 표본을 뜨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고사가 적은 경우에는 표본을 뜰 때 그 중간 부분에서 한번 뜬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고요. 고사 부분이 좀 많을 때, 좀 한 10% 이상 됐을 때는 고사 면적도 별도로 측정을 해서 고사 면적에 입력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밭에 갔을 때 그 신고한 지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콩밭인지 풀밭인지, 콩밭은 아니 그냥 풀밭입니다. 콩은 요 지나다녀 보면은 한 10m에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불능 신청이 들어온 건데, 농협에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이미 콩이 거의 다 죽어버려서 경작불능 조사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농협에서 좀 방치해버린 겁니다. 한 달만 되더라도 우리 풀이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만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경작불능 조사나 뭐 수확량 조사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경작불능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그 물에 잠겼을 때 사진을 또 계약자가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 조사를 제출을 했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양식입니다. 그 우리가 조사 순서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다음에 경작 불능 전, 경작 불능은 후조사라는 거 아시죠? 이론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확량 조사할 때 이게 농지 원부, 그다음에 콩 현지 조사서. 여기 아래쪽 보면은 벼는 농지당 함수비를 하나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콩은 각 표본별로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콩 할 때는 각 표본별로 다 수분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따로따로 적었는데 그 다른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그 3회 측정해가지고 그냥 전 구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우리가 줄이는 게 좋겠죠. 그 수분은 한 번만 측정하셔가지고 그 3회 측정입니다. 한꺼번에 적으십시오. 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 정실은 어차피 따로따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벼를 하다 보면 가장 그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서 해놨는데, 한번 한 장 더 넘겨보실랍니까? 이 횡으로 되어 있는 이 양식이요. 그 벼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막 100개가 넘는 농지가 한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무조건 그 농지별로 원장이 하나씩 발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벼는 만약에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나 조사서로 여러 날 조사한 경우, 내가 50장짜리 벼 원장을 받아가지고 5일간 나눠서 했다. 그럼 이 원장을 어떻게 적을 건가? 고민되시죠? 그에 대해서 교육 제대로 받으신 거 있는가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지 실무적인 면에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평가사가 사인한 것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계약자한테 사인을 언제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아야 되냐. 50건 했으면 5일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5일 끝났 시점에서 50건 한꺼번에 받을 건가, 안 그러면 첫날 이거 50건에서 다 받을 건가, 그거에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제가 했을 때는 오늘 한 것은 오늘 사인을 받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오늘 사인한 거를, 아니 오늘 조사한 것을 모바일도 입력을 하거든요. 그건 조사를 확정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자 사인도 안 받아졌는데 모바일도 입력해버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50건을 다 했는데
내가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인 못 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콩 조사 원부 보면은, 조사서 보면은 왼쪽에가 순번, 일련번호 이렇게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순번하고 일련번호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련번호는 뭐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순번은 1번부터 이렇게 순번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는 순번을 활용을 하십시오. 일련번호보다는. 순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일련번호는 아마 그 원장을 조회할 때 그 조건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번호는 막 7번부터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번호를 선택을 해서 원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번을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서가 적어가지고 계약자한테 사인을 받는 겁니다. 뭐 둘째 날 하면 또 그 조사한 집원 적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부분은 여러 날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50건을 5명의 평가사가 가가지고 하루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흔한 경우인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요 조사서 1, 2 있는데 거기에는 사인하는 날이라든가 조사 날짜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 적는 날이 있는데 거기 따른 특이사항에 따른 조사자를 적어놓으면 아마 구별하기 좋을 거예요. 대신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몇 번까지 누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자가 사인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꼭 여기다만 사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 활용하고 또 이 부분 활용이 됩니다. 조사자 의견을 간단하게 썼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약간 뭐 변동도 있고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특히 변은 1인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왔으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뭐 저장도 없고 그러니까 1인 조사가 안 해결해도 바랍니다만은 1인 조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해놨고요. 또 여러분들이 밭에나 특히 논리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분필이 너무 없다. 농지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가상의 두룩이고요. 하나로 해가지고 농사는 짓고 있는데 가입은 2개로 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이거는 뭐 A명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B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AA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농사를 짓고 두 사람이 나눠서 우리가 뭐 농사 등록하는 거 있죠. 경영체 등록을 하고 싶은데 농지는 하나고 둘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건 농사는 한 사람이 짓고 있으면서 둘이가 따로따로 가입해가지고 경영체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허다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만약에 여가 2,500제곱미터고 여가 2,500제곱미터다. 그럼 합쳐서 5,000이겠죠, 그거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공부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지금 선배님들은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표본이 이거는 4구간이고 이거는 표본이 4구간이고 이거는 표본이 6구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표본을 6구간을 뜹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요. 6구간을 떠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똑같이 입력을 하고 농협에다가 이걸 합필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사 수당이 어떻게 나오냐? 이 5,000원에 대해서 상관밖에 안 나옵니다. 네? 7개인가요? 이게 7개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쪽이 똑같이 이 전체에 대해 떠서 양쪽 입력하고 합쳐 주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4개면 그냥 여기 4개 뜨고 여기 4개 뜨고 이 가상에서는 요즘은 우리가 위성 지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이 가상에 우리가 두릅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 뜨고 여기서 4개 떠갖고 각자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수당이 2건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직도 이 7개를 떠가지고 양쪽에다 입력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그건 옛날 방법입니다. 이제 4개씩 떠가지고 양쪽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수당이 만약 요거 넣으면은 뭐 2개로 하면은 약 2점 정도 될 거예요. 하나로 하면 1.1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0.9를 날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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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가지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변대 들어가가지고 2분이면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우리 지혜밴드 한번 들어가 보실랍니까? 지혜밴드 우리가 벼 공지한 거요. 제가 댓글로 그 몇 가지 요 교육 자료랑 그 다음에 엑셀 파일 2개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콩하고 벼하고. 근데 이 벼 엑셀 파일이 우리 협회에서 나온 것은 농지 하나당 엑셀 파일 하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올려 있는 것은 우리 지혜 심선보 7회 평가사께서 만든 건데 한 엑셀 파일에 10개 농지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계약자에 농지 하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10건 정도면 요즘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원장 쓰기라는 거 이런 서식도. 근데 이 파일은 여러분들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제일 위에는 원장을 쓰기 위한 입력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입력칸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예, 위에는 그 원장 쓸 때 그대로 쓰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 순서대로 내용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칸이 중간에 있다는 것만 좀 명심하시고 엑셀 파일은 반드시 집에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큰 화면에다 열어놓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심선보 평가사께서 파일을 만들어서 저한테 먼저 이제 보내준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엑셀 파일 만들 능력이 안 돼서요. 엄청 검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력해보고 에라 서로 찾아가지고 이 파일이 쉽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웬만한 품목은 다 파일이 있거든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이제 지혜 파일을 올리는데 우리가 협회에서 엑셀 공식 파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꼭 그 파일만 사용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협회에다는 다른 파일은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협회 파일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우리 심선보 평가사가 만든 파일은 최소한 고3 정도 수준은 됩니다. 제 기준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노트 좀 여기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저 틀고정이라고 해놓은 거. 네. 틀고정은 제가 했습니다. 심선보 평가. 그리고 혹시 틀고정 안 된 파일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왼쪽에 제목란이 사라져 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엑셀 입력할 때 이렇게 가로로 입력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세로로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틀고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왼쪽에 항목이 나오도록. 비번이요? 비번 없는데? 비번 없어요. 비번 없어요. 네? 저희가 올린 파일이요? 협회 건 제가 잘 모르고. 입력한만 하라고요. 중간이 입력이라고. 위에 틀을 입력하니까. 네. 읽기 전용이라는 것은 엑셀 파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엑셀 파일 보면 혹시 활용하시려면, 예. 예. 저희 거 파일 말인가요? 제가 올린 거? 그러니까 여기. 그거는 거의 협회용입니다. 예. 예. 엑셀 파일 손식이 그 자리에서 버린 형식을 좀 쓴 것 같다고요. 네. 그리고 수학한테 시도해주니까 네. 하고 네. 회의를 하니까 대화한테 바람편 현상을 같아요. 예. 이 방식이 모바일 인정하는 게 농협 방식과 똑같은지. 예. 그거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해보는데 모바일하고 엑셀하고 가끔마다 0.01 단위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외에는 그 이상은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려놓은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시라고 올려놓은 개념입니다. 그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는 우리 지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그 파일이고요. 협회에서 온 파일은 그 우리가 협회 AB밴드에 공지되어 있는 그 파일이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협회 파일은 전혀 안 씁니다. 뭐 고추고 뭐이고. 솔직히 너무 제가 쓰기에는 좀 그래요. 뭐 말은 좀 그럽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품목별 파일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오현교 평가사입니다. 네, 저희 마치겠습니다.